자, 이번 시간은 섹션 30번, 자, 어셈블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 중에, 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측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자, 측정을 하시려면, 리본 툴바에, 자, 인스펙트 쪽에 가시면은 각종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자, 2D 디스턴스 측정, 자, 스마트 디멘전으로 되어 있죠. 2D 메저 쪽에 보시면 스마트 메저라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그 스케치할 때 그 치수기입하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더 간단하게는 저희 PMI 할 때 치수기입했던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커맨드 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요. 보시면 PMI랑 똑같죠? 기준면 잡아주시고 그러면은 해당 방향에 대해서 이런 치수기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치수기입이 되는 게 아니라 치수를 측정하고 없어집니다. 지금 보면 261.88이라고 나왔죠. PMI 쪽에서 만약에 이 기능을 치수기입을 했다면 이 치수는 그대로 이제 PMI에 남아있게 되는데 얘는 종료되고 사라집니다. 단순히 한번 측정하고 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죠. 이거는 여기서 해볼까요?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 끝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아, 195구나 하고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한번 측정하고 끝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PMI 쪽에 있는 스마트 디멘전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쪽까지는 195다. 얘는 남죠. 자, PMI를 통해서 기입하신 거는 PMI 쪽에 자, 치수로서 그 내용이 남아있게 되는데 자, 인스펙트에 있는 자, 스마트 메저를 이용하게 되면 한번 측정되고 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3D 측정 도구들이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콰이어 엘리먼트. 얘는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모서리 선택되고, 포인트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각각 이제 선택했을 때마다 이제 데이터가 다르게 나오는데, 자, 한번 찍어볼까요? 자, 포인트를 선택했다면, 그 포인트에 대한 좌표값이 나옵니다. X값 얼마, Y값 얼마, Z값 얼마. 자, 좌표에 대한 값이 나타나고요. 어떤 모서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모서리에 대한 길이값, 그 다음에 각각의 2개의 지점이 있겠죠? 라인의 경우 2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각각 끝점에 대한 좌표들이 산출돼서 나타나죠. 자, 면이 선택됐다면, 자, 제가 찍어준 포인트, 자, 해당 면의 포인트에 대한 좌표값이 나오고요. 해당 면이 바라보고 있는 벡터 방향, Z축 1방향이죠. 위쪽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선택한 면에 대한 면적이 산출돼서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측정하고 종료가 되는 그런 측정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은 디스턴스 기능 있죠. 디스턴스는 투 포인트 간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엘리먼트 뭐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포인트에서 이쪽 포인트까지는 거리가 얼마인지, 자, 찍어준 포인트에 대해서 스타트 포인트 좌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좌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리값, 포인트에서 포인트까지의 거리는 얼마이냐, 그거에 더해서 델타 X, 델타 Y, 델타 Z 증분치로도 거리값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투 포인트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간단하니까 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미니멈 디스턴스, 최소 거리. 어느 면에서 어느 포인트까지의 최소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쪽 면에서 여기에 여기 센터 포인트로 할까요? 여기 센터 포인트까지 최소 거리는 어디냐? 이 면의 제일 아래쪽 좌측 하단이 되겠네요. 거기서 연결한 게 최소 거리다. 그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최소 거리값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델타 X, 델타 Y, 델타 Z 증분치로도 표시가 되고 각각의 포인트, 좌표가 나타나게 되죠. 자, 최소 거리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노멀 디스턴스. 일반적으로 저희가 측정할 때, 기계 쪽에서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그 수직거리를 측정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여기 바닥면에서 여기에 포인트까지 높이는 얼마이냐. 그러면 수직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버니어나 그런 마이크로미터 같은 그런 측정 도구로 실제로 측정했을 때, 그때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거리값 나오고요. 델타 X, 델타 Y는 무시가 될 거고, 델타 Z 값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수직거리, 자, 노멀 디스턴스 보셨고, 그 다음에 각도. 어느 면에서 이 측면까지는 각도가 얼마인지, 84도이구나. 라디안 값으로도 표시가 됩니다. 각도도 측정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정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무 쪽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앵커 엘리먼트, 그 다음에 노멀 디스턴스,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측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잠깐 살펴보셨고요. 자, 다음에 세 번째 섹션. 자, 3D 단면 작업인데, 저희가 이거는 지난 시간 그 PMI 쪽 할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파트 쪽에서 섹션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갔고요. 이번에 어셈블리 쪽에서 섹션 기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죠. 자, 불밸브를 열고, 자, 여기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섹션이라는 명령, 일단 PMI 툴에 있는 섹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겁니다. 자, 선택하시면은 평면 선택하시고 스케치 그리신 다음에 사이드 스텝, 익스텐드 스텝. 자, 여기까지 동일하죠? 마지막에 보시면 셀렉트 파트 스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단면 처리할 때 단면 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단계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앞에 옵션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평면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XY 평면을 잡고, 자, 스케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체크. 자, 사이드 스텝 물어보겠죠? 자, 여기 안쪽을 자르겠다. 자, 그 다음에 깊이가 물어봅니다. 그냥 관통 처리해서 양쪽으로 관통하겠다라고 처리할게요. 자, 마지막 단계에 오면은 일단 선택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컷 올 파트는 이 스케치에 닿는 모든 부품을 다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컷 온리 셀렉트 파트. 제가 선택한 부품만 잘리도록 처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거 컷 온리 언셀렉트 파트는 제가 선택한 것만 빼고 나머지를 다 잘라줍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제가 선택한 것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안에 너트는 그냥 놔두죠. 요거 잘리고, 여기 볼트 잘리고, 본체 잘리고, 요 앞에 플랜지, 그 다음에 볼트, 아래 건 놔두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선택한 것만 잘리도록 해보죠. 체크, 피니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단면 처리가 됩니다. 요것도 자르는 게 낫겠네요. 자, 섹션에, 자, 섹션 뷰에 가시면 섹션 1A라고 제가 첫 번째 작업한 게 올라와 있죠. 자, 필요하시다면 요거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로 에디트 디피니션,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 얘도 잘라버리겠다. 체크, 피니시 하면 거기까지 단면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면 처리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3000 모드에서 잘라주는 거, 어셈블리에서 컷아웃 한 거, 요거는 실제 부품이 잘리는 거고요. 여기 PMI 쪽에 있는 섹션은 단면된 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 없으실 때는 요걸 꺼주시면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잘라볼까요? 섹션. 이번엔 정면을 잡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한번 잘라보죠. 아래쪽만 자르겠다. 자, 사이드는 안쪽을 자르겠다. 얘도 마찬가지로 관통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자를 부분들. 제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부품들만 단면 처리를 해라. 피니시 하게 되면, 자, 제가 선택한 부분들만 컷아웃이 됩니다. 자, 걔도 마찬가지로 섹션 2B라고 이제 등록이 되는데, 자, 이 상태로 볼 수도 있고요. 이 상태로 볼 수도 있고, 두 개를 같이 적용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섹션은 그 단면 처리된 부분을 보여주는 일종의 뷰 기능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체크해서 나타나게 할 수가 있다. 같이 적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 섹션 명령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옵션을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왔는데 그 옵션은 뭐 교재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에디트 디피니션. 자, 옵션에 가시면은 자, 이런 항목들이 뜹니다. 뭐 캡션 A, 첫 번째 자를 거니까 뭐 A라고 넣은 거고요. 두 번째 한 건 B, 뭐 세 번째 하면 C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자, 섹션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자, 컷 디스플레이 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컷 온리, 컷 페이스, 잘리는 면만 보고 싶다. 자, 잘리는 부분만, 해당 단면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show cut face and cut body. 컷한 면과 단면과 실제 바디도 표시를 하겠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컷 페이스와 자 원래 바디, 잘리지 않은 원래 바디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안에 보면 섹션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잘 표시는 안 되네요. 요걸 해줘야 잘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단면이 A에서 바라본 단면 처리된 부분이다.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자, 마지막 거는 자 원래 바디만 표시한다. 큰 차이가 없네요. 자, 일반적으로 요거는 디스플레이 할 때는 아마 두 번째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컷플랜은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요런 방식. 이게 디폴트이니까 뭐 쓰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교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번만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섹션이었고요. 자, 다음은 네 번째, 체크 인터페런스, 간섭 체크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셨는데 그 드래그 컴포넌트 할 때, 여기 있는 드래그 컴포넌트 할 때 물리적으로 간섭 체크하는 부분을 보셨죠? 움직이다가 간섭되는 부분에서 멈추거나 또는 물리적인 간섭으로 해서 뭐 밀고 지나갈 수 있는 건 밀고도 지나갈 수가 있었죠. 그건 이제 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보는 거였고, 지금 설명드릴 체크 인터페런스는 정적인 상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간섭 체크를 하고 그 여러 가지 결과치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또 한번 열어보죠. 자, 이 예제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안 보여요, 사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잘 표시는 안 나는데, 자, 실제로 간섭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인스펙트 쪽에, 자, 체크 인터페런스, 자, 간섭 체크를 하겠다. 자, 제일 앞에 옵션이 있는데요. 이 옵션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옵션 대화 상자 띄워보시면 다음 같은 창이 뜹니다. 자, 첫 번째 항목 보시면, 자, 체크 set 1, 그 다음에 그 방식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시면 커맨드 바가 set 1, set 2,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사이에 간섭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첫 번째 그룹 뭐 A, B, C 선택하시고 두 번째 그룹 뭐 1, 2, 3 선택해서 그 두 개의 그룹 사이에 간섭 체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크하시면 자, 첫 번째 그룹 1, 2, 3번 부품을 선택했을 때 그거 외에 어셈블리 모든 다른 부품과의 간섭 체크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보이고 있는 부품들 사이에 첫 번째 그룹 1, 2, 3번과 보이고 있는 모든 부품 사이에 간섭 체크를 한다. 마지막 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set 2,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 지정 안 하고 첫 번째 그룹에서 단품 선택하면 그 사이에서 선택한 요소들 사이에서 간섭 체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셀프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옵션 보시면 자, 제너레이트 리포트.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두 번째 탭에 있습니다. 레포트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간섭 체크했을 때 그 결과치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서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자, 간섭되는 부품의 이름, 그 다음에 간섭에 얼마만큼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간섭되는 부분의 뭐 센터 위치, 그 다음에 간섭되는 양, 간섭의 센터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마는 정도가 가장 낫겠죠. 자, 원하시면 레포트를 뽑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끄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섭이 나타나는 볼륨, 그러니까 최적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단순히 보여주겠다. 작업창에서 보여주겠다. 두 번째 거 체크하시면 Save as Part. 간섭되는 부분을 별도 파트 파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인터페어런스 1번에서 이제 파트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가 그러니까 간섭되는 부분이 파트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아마 그 멀티바디 했을 때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섭되는 부분만큼을 자, A라는 그룹에서 그만큼 형상을 빼면 더 이상 간섭이 없겠죠. 자, 그런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순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 체크사항은 뭐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부분인데, 뭐, select set 1, set 2 사이에 간섭이 없는 부분은 자동으로 하이드 처리하겠다. 안 보이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간섭이 있는 파트는 자동적으로 하이라이트 시켜주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간섭이 없는 부품은 딤 파트, 그러니까 약간 투명화 처리한다는 뜻이고요. 요거는 간섭이 없는 부품은 자동으로 하이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나사 부분에 대한 설정입니다. 예를 들면 M8짜리 탭에 M8짜리 볼트가 조립되어 있다. 뭐 이건 사실은
그 어떻게 돼서도 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건 간섭으로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 뻔히 아니까 M8짜리 탭에 M8짜리 볼트를 조립한다. 그러면 나사 부분에 대한 간섭이니까 이건 빼자. 예, 그래서 표시가 안 되도록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단 하나 그 나사에 대한 규격이 틀리면 그건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8의 피치 1짜리인데 뭐 볼트는 M8의 뭐 피치 1.5짜리다. 예,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간섭으로 표시가 돼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같은 나사 규격에 대해서는 간섭 체크에서 빠집니다. 하지만 뭐 사이즈가 다르다거나 또는 나사 규격이 서로 다른 그런 타입에 대해서는 간섭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런 정보들 이렇게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건 옵션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옵션을 이렇게 주고 확인. 자, 저는 이 셀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Select Set 1. 드래그로 한 번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선택하시고 체크하게 되면 자, 일단 선택이 다 됐고요. 프로세스, 계산을 해라. 그러면은 자, 간섭이 없는 부품 자동으로 하이드가 됐고 지금 간섭되는 부품 자, 두 개가 하이라이트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간섭되는 양이 이렇게 빨갛게 예, 좀 주황색 빛으로 예, 좀 하이라이트 돼서 표시가 되고 있죠. 요만큼이 간섭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그렇게 뭐 크게 간섭되는 건 아니네요. 약간의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종료. 자, 이 파트에 수정 모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섭이 있었는데 한번 측정을 해보죠. 자, 여기 원통면은 반경이 10mm, 직경은 20mm짜리네요. 자, 직경이 20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부품 한번 볼까요? 자, 이 부품의 수정 모드 가서 자, 똑같이 원통면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20.5네요. 그럼 0.5mm만큼 여기에 직경이 더 크다는 얘기죠. 실제로 간섭 체크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좀 구별하기 힘든데 예, 간섭 체크를 해보면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적인 상태에서 간섭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옵션에도 설명드렸지만 간섭되는 부분을 별도 파트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따로 활용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 간섭 체크 부분까지 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물성치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동영상 여기서 한번 끊고 예, 다음 강좌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